행복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네잎크로바의 꽃말은 행운이고 세잎크로바는 행복이라고 합니다. 행운을 쫓으려고 주변에 널려있는 행복을 짓밟고 있지 않습니까? 막연한 행운을 쫓으려고 내 주변에 꽉 차 있는 축복과 행복을 보지 못하는 생명이 아닙니까? 세상에는 불행에 대한 생명이 있고 행복에 대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신체적인 생명은 그 색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마음의 생명은 행복을 볼 수 없는 생명, 불행을 볼 수 없는 생명,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어떤 것에든지 행복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상황이든지 불행한 것들을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 여러분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맨발 걷기는 온 천지가 행복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오늘은 맨발 걷기의 효과 중 몇몇 가지 주의할 사항 그리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봄철에는 독충이 있었기 때문에 풀숲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그리고 안전한 땅으로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파상풍 예방 접종은 병원에서 한번 맞으면 10년간 맞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일생에 한 2번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으신 분, 또 지병이 있으시거나 발에 상처가 잘 나시는 분, 그리고 위험하고 불안하신 분들, 그 외에도 맨발 걷기를 하시는 분들 시간이 되신다면 가까운 병원에 파상풍 예방 접종을 미리 맞으시고 편안하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발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화산암으로 동그란 돌로 발 뒤꿈치를 이렇게 한 번씩 문질러서 샤워할 때마다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각질을 그대로 놔두면 그것이 두꺼워지면 갈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봄이나 여름, 가을에는 괜찮은데 겨울에는 그것이 발 뒤꿈치가 갈라져서 또 고통을 줄 수도 있으니까 미리 봄철부터 부드럽게 며칠에 한 번씩은 그래 샤워할 때는 또 각질 제거도 다양하게 면도기 형식으로 된 것도 있고 또 쇠로 된 것도 금속으로 된 것도 있고 또 화산암으로 된 돌도 있습니다. 자기에게 맞는 도구를 준비하셔서 그렇게 각질 관리를 하시고 그리고 저는 바셀린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값싸고 또 기름 성분이 오일 성분이 많기 때문에 또 인체에 잘 맞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땅구멍이 있거나 이런 데는 잘 맞지 않지만 발바닥이나 발뒤꿈치 이런 데는 정말 좋습니다. 땀샘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또 밤에 잘 때 바셀린을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듬뿍 바르고 비닐로 랩으로 씌우고 그 위에 얇은 양말을 신고 푹 주무시고 나면 애기살처럼 보들보들해지고 쫀득쫀득해집니다. 그리고 매일 이렇게 발을 무좀이 걸렸습니다 이런 분들 있는데 이렇게 해서 맨발 걷기로 무좀은 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땅은 천연적인 자정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강력합니다. 콜라가 땅에 쏟아져도 금방 흡수돼 버리고 햇빛이나 바람이나 자외선이 소독을 쫙 해버립니다. 그러나 카페트에 콜라가 쏟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정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끈적끈적하게 남거든요. 흡수가 되지 않고. 그래서 흙의 자정 능력을 신뢰하시고 바람과 햇빛의 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흙에는 다양한 미생물이 많습니다. 유익한 박테리아나 미생물이 무수하게 많기 때문에 오히려 엄습한 구두 속에 신발 속에 있던 발이 온갖 또 더러운 세균들로 이렇게 있던 그 발가락 사이가 또 유익한 박테리아가 들어가서 오히려 정화시키는 효과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박테리아 효과와 그리고 흙의 자정 능력 그리고 햇빛과 바람 이런 것들의 소독 능력 이런 것들이
이 발을 더욱 건강하게 해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좀 걸린 분들 지나간 자리에 내가 가면 무좀이 걸리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염려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맨발 걷기를 하시든 맨발 걷기를 안 하시든 발을 청결하게 유지하면 무좀이 걸릴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샤워를 한 후에 제대로 발가락 사이를 건조하지 않거나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그냥 주무시면 며칠이 안 돼서 발가락 사이에 무좀 비슷한 것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균이 번식하기 시작하거든요. 맨발 걷기가 아니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댁에서는 살 말려진 후에 드라이기로 발가락 사이를 깨끗하게 말려 주십시오. 그리고 종이나 이런 것들로 휴지로 닦아 주시고요. 그래서 발에 조금 의심이 되면 가끔씩 또 무좀약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이상이 있을 경우에 관리를 소홀히 해서 살짝 한 번 정도만 발라주고 나면 그 증상이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맨발 걷기 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청결입니다. 그냥 흙이 대충 묻은 상태에서 이제 손으로 뽀덕뽀덕 씻은 것이 아니라 겨울에는 차가우니까 그냥 물만 쭉 틀어서 이 찌꺼기가 발가락 사이에 있는 채로 집에 가서 대충 씻고 하면 얼마 안 가서 발가락이 찝찝해집니다. 며칠이 지나면요. 그거는 맨발 걷기 해서 그렇다기보다는 발 위생 관리에 실패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증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이런 맨발 걷기를 하면서 오히려 발을 더 사랑해 주시고 발을 더 꼼꼼하게 세심하게 살피는 또 지혜가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저도 발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전에는 맨발 걷기 하기 전에는 굳은 살이 참 많았습니다. 발도 탄력이 없고 발바닥도 근육도 얇아서 살짝만 밟아도 아야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발이 탄력이 생기고 발바닥이 제법 두꺼워졌습니다. 그런 것들 보게 되면 하루하루 창틀에 먼지가 쌓이듯이 하루 30분 하고 또 30분 하고 이것이 1년이 모이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운동 시간은 보통 30분에서 40분을 기본으로 해주시고요. 그러면 지압 효과로 또 혈액 펌핑 효과로 혈액순환이 원활하고 면역력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지압 효과로 모든 장기가 부드러워집니다. 최소한 3-40분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것이 하루에 1시간 정도 한 끼 식사 후에 식사 전에 할 수 있다면 하루 3번, 취침 전까지 3번 한다면 1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를 활성산소를 중화하고 혈액순환을 도울 수 있는 지압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면 좋습니다만 현대인들이 바쁘잖아요. 짧게라도 잠깐이라도 횟수도 좀 늘려가지고 맨발 걷기 하는 시간을 유익하게 활용하셔서 그 시간에 무슨 또 영어를 듣는다든지 또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또 말씀을 듣는다든지 그리고 사업을 구사하는 분들은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시간을 가진다든지 그리고 또 가족에 대한 생각 여러 가지 구상도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 시간을 맨발 걷기 건강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 아주 중요한 또 아이디어의 장 또 지혜를 생각하는 시간 그리고 가족을 생각하는 시간 또 건강을 생각하는 시간 유익한 시간으로 업그레이드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는 세족장입니다. 여기는 신발장도 참 예쁘죠. 그쪽에는 시립도서관이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에서 조금 나가면 큰 도로가 나오고 황성 지하도를 지나면 포항 쪽으로 가는 7번 국도가 나옵니다. 자, 이쪽 반대쪽은 공설운동장 쪽입니다. 실내 체육관 쪽입니다.
게이트 2번 쪽인데요. 차로 게이트 2번 앞에 세우시면 바로 화장실이 있고 또 세족장 신발대 먼지 털이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신발을 벗으시고 이렇게 길쭉한 코스로 소나무 사이로 산책을 하시고 또 경주에 오시면 필수 견학 코스로 왼발 걷기 코스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또 구독자님들께서도 그렇게 한번 경주에 놀러 오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토요일마다 이제 일정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제 첫 왼발 걷기 행사 강연을 했는데 황성공원에서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요일마다 좀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맨발 걷기의 기초를 서로 알려드리고 공유하고 또 심신이 어려운 분들과 마음의 교류를 하고 서로 힘을 주고 북돋아주고 그런 시간도 가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부터 석간TV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석간TV입니다. 오늘은 서울에 행사가 있어서 운전을 했다가 아침 6시에 출발해서 저녁 한 9시 가까이 되어서 경주 도착했습니다. 폭우가 중부지방에는 쏟아져서 운전하는 내내 긴장을 바짝 해서 그런지 피곤이 좀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영천쯤 오니까 이 남부지방은 활짝 개었습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드라이빙을 하면서 같이 일행들과 함께 왔습니다. 아주 행복한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식사도 간단하게 하고 또 그리고 사무실을 공동으로 얻은 것이 있는데 그곳에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가서 같이 정돈하는 것을 좀 도와주고 함께 하고 그 뒤에 또 집에 와서 제품을 제작할 것이 좀 있어서 그 제작을 몇 개 한 후에 다시 맨발 걷기 황성공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정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또 6시 출발해서 지금 밤 12시가 다 된 시간인데 이럴 때 맨발 걷기의 피로 회복이 필요할 때입니다. 옛날에는 피로 회복에 아로나민 골드, 바카스였다면 지금은 맨발 걷기가 피로 회복의 최고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맨발 걷기는 얼마나 자주 해야 할까요? 이것은 끊임없이 받는 질문입니다. 예, 하루 3번이 가장 적당합니다. 하루에 3끼 식사를 보통 하잖아요. 8시간쯤 되면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8시간 후에 또 식사를 하게 되죠. 그 사이에 음식과 여러 가지 작업이나 일로 인해서 업무로 인해서 끊임없이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 생겨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마치 식사 때처럼 또 활성산소 제거할 수 있는 맨발 걷기를 해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물론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이 나무와 짐승들과 새들과 또 어떤 초목들은 계속해서 땅에 뿌리를 받고 있어서 건강하거든요. 사실은 땅은 자유전자가 가득 찬 보배 덩어리입니다. 이 땅에 금가루가 잔뜩 뿌려져 있다면 그게 나무가 자랄 수 있겠습니까? 다이아몬드 가루가 잔뜩 쌓여 있다면 그곳에 풀 한 포기도 자랄 수가 있을까요? 과연 거기서 꽃이 필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흙은 신비합니다. 물론 영양소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흙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유전자, 이 지구라는 존재가 땅덩어리가 갖고 있는 자유전자라는 생명의 자유전자가 무궁무진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로 땅을 딛는 순간에 생명의 자유전자가 우리 피부를 통해서 우리 몸 안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우리 몸 안에는 활성산소가
존재합니다. 활성산소가 과다하게 쌓이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몸에 온갖 질병들이 판을 치게 됩니다. 두산백과에는 암의 원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현대인의 암, 당뇨병, 파킨슨, 치매, 또 이런 많은 질환,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이런 다양한 질병들이 90% 이상이 활성산소에 기인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산소가 암의 원인이라고 해도 과한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활성산소가 우리 몸의 정상적인 세포를 공격하고 때로는 암을 유발하거나 염증성 성인병을 유발하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범죄와의 전쟁이 한때 유행했었죠. 전범정부 차고 지금은 활성산소와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 제거될 때 자주 또 오래 접지할수록 좋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래서 다다익선이라고 하죠. 박동창 박사님께서는 많이 할수록 좋다. 어떤 것은 과유불급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맨발 걷기, 어싱은 어떤 형태로든 많이 오래 할수록 좋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끊임없이 생겨나는 활성산소를 그때그때 제거하고 또 한 8시간 단위로 주기적으로 쌓여있는 활성산소나 정전기들을 중화시키는 그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이 식사를 하듯 이것이 일상의 생활이 되어버린다면 큰 불편 없이 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싱은 접지는 천연의 항암 효과, 항암제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약을 또 의사의 근거를 따라 치료를 하지만 또 기본적으로 맨발 걷기를 같이 진행하시면서 추위를 지켜보시고 또 자연치유를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연치유의 힘을 믿고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동차로 따지면 기본입니다. 엔진과 브레이크가 있어야 달리고 서지 않습니까? 그거는 필수적인 것이고, 지금은 전기차 모터가 대체됐지만 전통적인 구동 방식은 엔진과 브레이크입니다. 그 위에 옵션으로 에어컨이나 여러가지 오디오나 또 비디오 또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도 옵션으로 장착하죠. 그것은 있어도 좋고 없으면 조금 불편한 정도지 자동차가 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치료를 하고 무슨 질병을 앓고 계시든지 이 맨발 걷기의 힘을 믿으시고 꾸준히 이거는 기본으로 하신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봄철이 되면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또 위험한 풀숲으로, 확인되지 않은 풀숲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낯선 풀숲이나 그것에는 파충류나 뱀 같은 독이 있는 생물이 살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높다는 것입니다. 이 맨발 걷기는 모험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기 풀숲이 있는데 한번 가로지르면 빨라질 텐데 저쪽으로 한번 건너가 볼까 하면서 불안한데 살짝만 모험을 하면 빨리 건너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때는 돌아서 가십시오. 모험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또 확인되고 시야가 확보되는 길로 다니시기를 권고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맨발길로 조성된 곳이고요. 맨발길 아니더라도 풀이 있거나 잔디가 우거져 있거나 또 미확인되는 그 내부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 곳은 절대로 걷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오히려 건강하려다가 건강을 만에 하나 해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발크림을 저도 가끔씩 바릅니다. 또 한 번씩 귀찮아서 발크림을 안 바를 때가 있는데, 그리고 보름이나 이후에 보면 발등도 이렇게 균열이 아니라 무늬가, 갈라진 무늬가 생겨 있는 경우도 있고, 뒷굽이나 발바닥에 이렇게 거칠게 굳은 살은 아니지만 이렇게 좀 딱딱하게 굳은 살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한 번씩 화강암으로 된, 화강암이 아니고 화산암으로 된 거 있죠. 동그란 돌을 가지고, 구멍이 빵빵 뚫린 돌이죠. 각질 제거용 그 돌로 이렇게 발 뒤꿈치를 이렇게 문질러서 각질을 제거합니다. 가끔씩요. 그리고 바셀린 로션을 자주 활용합니다. 왜냐하면 햇빛과 공기와 또 흙과 이런 것들에 노출이 되어서 발이 다소 거칠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이나 또 젊은 분들은 미용이나 또 이런 부분에 굉장히 발이 더러워질까봐 이런 부분은 많이 고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풋크림, 그것은 비쌉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바셀린 로션을 이렇게 매일매일 발라주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게 살짝 바르시고, 또 가끔씩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발에 이제 잔뜩 기름기를 주시려면, 부드럽게 하시려면 바셀린을 잔뜩 바르고 또 비닐로 한번 씌우고, 그 다음에 얇은 양말을 신고 푹 주무시고 아침에 깨끗이 씻고 또 업무에 또 가사에 전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셀린이 또 발을 보들보들하고 탄력 있게 쫀득쫀득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윤기 있게 푸석푸석한 느낌이 없도록 그렇게 보들보들하게 아주 건강한 발로, 탄력 있는 발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분명히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발등이나 발 뒤꿈치, 또 연약한 곳, 이런 부분에는, 거칠어진 부분에는 잘 살피시면서 발도 주물러 주시고, 그리고 풋크림이나 바셀린을 살짝 바르시고 주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봄에는 파상풍 예방 접종 10년 정도 유효하니까요. 저도 사실은 아직까지 한번 맞아야 되는데 하는데 맞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기회가 되면 파상풍 예방 주사를 맞으려고 하는데요. 이 주사는 효과는 10년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생에 몇 번만 맞으면 되죠. 푹 잊어버리고 지내셔도 될 만큼 주기가 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지병이 있으시거나 발에 상처가 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나 또 이런 분들은 물론이고, 또 건강한 분이라도 좀 더 안전하게 맨발 걷기를 즐기고 싶은 마음은 다 있습니다. 또 그런 분들은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셔서 파상풍 예방 접종 맞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맨발 걷기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발도 자주 주물러 주시면 좋습니다. 발도 뻐덕한데 주물러 주시면 맨발 걷기 끝나고 난 후에 또 이렇게 부드럽게 발을 마사지해 주시고 풀어 주시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맨발 걷기 하시고 난 후에 허리가 아파요,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명현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스트레칭 부족입니다. 직립보행이잖아요. 또 이 근골격계가 하중을 받아서 운동을 안 하시던 분들이 이렇게 하중을 받아서 허리가 뻐근한, 그리고 세족을 하거나 에어로 불려고 이렇게 가면 허리가 뻑적지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중간중간 스트레칭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1시간을 하시면 10분 정도는 잠깐 머물러 서서 허리도 돌려주시고 목도 도리도리 운동도 해주시고, 또 단전치기 있죠. 퉁퉁퉁 단전도 부드럽게 쳐주시고 진동으로 전립선이나
또 방광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장의 기능이. 그것도 저도 맨발 걷기 하면서 이 단전을 퉁퉁퉁 치면서 가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도 굉장히 좋아지고 장의 기능도 정말 좋아지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팔도 한번 이렇게 흔들어 주시고 무릎도 돌려 주시고 1시간을 하면 10분 정도는 스트레칭을 가볍게 하시면서 멈췄다가 또 스트레칭 하시고 휘휘 돌리시고 그렇게 하시면 후유증이 없습니다. 하고 나도 바로 몸이 개운해져서 허리가 뻐근해서 하중에 눌린 그런 증상들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황성공원에는 참 좋은 게 산책 코스에 생활 운동 기구들이 빼곡하게 있습니다. 끄꾸리도 있고 철봉도 있고 여러 가지 스트레칭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스포츠 과학으로 만들어진 용품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잠깐씩만 한두 개 정도만 하셔도 이렇게 몸을 풀어주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요거를 반드시 습관화 하시면 좋겠습니다. 에이 귀찮아 계속 걸을 거야 지금 괜찮으니까 좀 더 10분 더 걷지 스트레칭보다도 나는 걷는 게 더 좋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건강하게 이 맨발 걷기를 즐기시려면 기본을 지키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힘이 있다고 몸을 풀어주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들을 게을리 하시면 그것이 축적이 되면 또 근골격계에 무리가 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단전치기 그리고 가슴도 한번 퉁퉁퉁 쳐주시고요. 도리도리 운동 있죠. 목을 도리도리 돌리는 것도 한 200번 정도 앉아서 벤치 앉아서 해주시고요. 단전치기는 퉁퉁퉁 한 500번 맨발 걷기 하시면서 해보십시오. 그래서 맨발 걷기만 할 때의 효과가 100이라면 단전치기나 한 번씩 스트레칭을 하거나 또 목으로 도리도리 운동을 하면 몸 전체의 근골격이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부드러워진 만큼 저항이 없잖아요. 흘러 들어오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몸이 부드러워지면 몸도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자유전자가 무리 없이 우리 몸 안으로 쑥 들어온다는 이론적인 근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항상 부드러워야 됩니다. 무슨 운동을 하든지 몸이 굳어 있으면 다치기 쉽고 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을 꼭 병행하시면서 하셔야 아이고 허리가 아프다 관절이 아프다 이런 증상들 명현현상과 혼돈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끄꾸리도 참 좋고요. 철봉을 저는 강력히 권장합니다. 철봉을 발을 띄고 정말 턱걸이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냥 발을 땅에 대고 팔을 철봉을 잡고 축 늘어뜨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그 몸 무게로 축 늘어뜨리다가 그것을 계속 한 달 정도 하시면 팔이나 또 손아귀에 어느 정도 힘이 생깁니다. 그때 발을 띄면서 살짝 턱걸이를 해보시면 됩니다. 턱걸이 하는 요령은 유튜브에 전문가들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냥 팔 힘으로 하면 다치거든요. 그것도 적절한 턱걸이의 또 어떻게 근육을 쓰고 어떤 자세를 하는지 그것도 하나하나 기본을 배우셔서 그렇게 운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본기가 곧 성적이고 실력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태권도에도 기본 품새가 있습니다. 태극 팔짱이 있습니다. 스포츠에는 기본이 탄탄한 선수가 오래가고 좋은 성적을 롱런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또 서울에 갔다 와서 장거리 운전 그리고
동료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또 작업을 하고 아주 늦은 시간에 하루 일과를 맨발 걷기로 마무리하는 영상을 제가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몽돌 코스는 꼭 한 바퀴 돌 때마다 저는 이렇게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이 몽돌의 발바닥 지압 효과는 강력합니다. 이 몽돌 지압만 꾸준히 하루에 10분, 20분 하셔도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 몸 전체의 근육이 부들부들해집니다. 그리고 몸 안의 장기들이 지압을 통해서 부들부들해지면 경직된 데서 오는 통증이 사라집니다. 제통의학에 가서 치료를 많이 하시잖아요. 지압을 제대로 맨발 걷기를 통해 지압하시면 제통의학의 치료를 받으러 가는 것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이렇게 지압도를 꾸준히, 그러니까 한 바퀴 돌 때 한 번 이렇게 지나가시고, 이러면 뭐 5바퀴 돌면 5번, 10바퀴 돌면 10번을 지압을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하면 이 속 들어간 아체 용천혈이 지압이 되기 때문에, 그냥 맨발기 할 때는 용천혈이 움푹 들어가기 때문에 잘 닿이지가 않습니다. 인위적으로 이런데 나무 뿌리나 이런데 한 번씩 해주지 않으면 용천혈이 지압되지가 않는데, 저런 몽돌은 용천혈뿐 아니라 발바닥에 무차별적으로 좋은 지압 도구이기 때문에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단순하고 행복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경주 황성공원 천연 맨발길 몽돌길입니다. S자형으로 저쪽에 벤치가 있고 이렇게 쭉 황토길로 가로질러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황토길을 가시다가 벤치 앞에서 이렇게 와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원래는 끝까지 가서 하는 것이 좋은데, 저는 몽돌길을 코스 한번 돌 때마다 극도의 지압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맨발 걷기 하시면서 속도가 아니라 시간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빨리 하는 거는 쉽고, 부모가 자식에게 먹을 것 주는 것이 쉽지, 절제를 가르치는 것은 마음 아파서 잘 못합니다. 아이들에게 원하는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쉽고, 아이들의 요구를 마음 아파지만 한두 개 절제를 시키는 것은 부모에게 큰 고통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고통스러워도 해야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엄격한 절제를 직접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정말 소중하거든요. 자신이 건강해야 가족들도, 주변 친구들도, 친척들도,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 믿으시고, 여러분 이 나무처럼 발이 튼튼하면, 하체가 튼튼하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나무처럼 뿌리를 받고 어싱 생활을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성공원 황토 맨발길에서 습관TV였습니다. 화이팅!